우리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신 정강훈 고문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차가 원체 밀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일단 그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누구죠 또?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대통령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원래 수사할 권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것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야말로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할 것이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에 주장하기를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한번 대조해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6호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의 60%가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40%는 주사파, 개딸들, 종북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머지 40%도 속히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0호,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단합니다. 독일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독일은. 제가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했어요. 왜 독일처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까? 독일도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제로로. 사실은 실업률이 3%가 되면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3%. 실업률이 3%면 제로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저는 문재인 때문에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법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자, 왜 그 사막에 미국이 라스베가스를,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사막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냐?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하면 달러가 다 나가잖아요. 그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하와이와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출한 달러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아예 삽으로 딱 떠서 제주도에다 옮겨서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한다.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100만 명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유치를 하면 아마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슨 놈의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또 골라줬어요. 앞으로 그들도 정책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정책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그래서 6.3 대선을 연기하여 대선과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야 긴장을 하죠. 5년 단임제를 해놓으니까요,
후반기에 가면 개판 쳐버려요. 대통령들이 다 개판 쳐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사이클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2년 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되, 그때의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자들을 딱 선거는 2번만 해요. 2번만. 그 무슨 분기별로 선거를 다 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딱 선거는 2번 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석이 된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때 다시 재선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을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봐요. 조금 전에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내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은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뭐 어느 당 후보든지 관계없이 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연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2019년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2년형 확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은 네. 그 10년 정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번에 이제 사실 출마를 못 하시지 않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좀 정치적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네.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응?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자 메시지 보낸 것 때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사무원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무원을 내가 처벌받기를 할 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거짓말 한 겁니다. 내가 했다고. 목자가 안 돼 보면요, 목사가 안 돼 보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구속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무원들이 보낸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2달 만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로 제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내가 구속됐을 때는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항소 안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된 것은, 문재인 때 구속된 것은 내란 선동행, 지시법령, 선거비wan, 그 다음에 이런 6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판례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는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앞에 거는 사실은요,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목사가 사무원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한 겁니다. 목사가 안 돼 보면요, 성도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수원의 메스 제일 넓은 킨테츠 다음으로 넓은 거기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경선으로 뭐 누구든지 자유통일당 당원들 중에서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해서 경선으로 우리는 나는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계속 광화문 등에서 이제 윤어게인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도 추가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자로서 일단은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일단 존중을 하되, 그러나 현재 중앙선관위의 제도로 상태는 이거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도 안에서는 그 선거를 난 거부할 것입니다. 네, 됐나요? 추가 질문.